태국 관광지 전역에서 태국인들을 희롱하고 있는 변태적인 한국놈들은 당장 꺼져라. 우리에겐 중국인 손님들이 있다. 최근 들어 태국 내의 반한 감정이 정말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인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와 태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말리라고 하고 저는 현재 태국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보고 왜 승무원이 되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 때문에 승무원이라는 꿈을 키웠고 결국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승무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저희 집의 형편은 태국의 평균 수준 정도밖에 안 되었고 이 정도 소득으로는 제가 선망하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해외여행 가기는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승무원이 된다면 꿈꾸던 한국에 무료로 갈 수 있다고 했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현재 태국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며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고마운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에 태국의 항공사들은 자연스레 한국으로의 항공기 편성을 상당히 많이 해놨고 저는 제 로망이었던 한국에 수도 없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너무도 많이 와봤지만 정말 올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 자체가 한국인들 때문이었고 저는 매번 한국인들을 구경하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곤 했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한국인들은 얼굴도 세련되게 생겼고 키도 컸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매우 친절했기에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방콕의 관광지 거리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 중이시고 그래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 관광객과 마주칠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차별되는 매너 있는 행동과 교양 넘치는 행동만을 했고 저는 이들의 신사적인 태도를 보고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이렇듯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한국과 제 조국인 태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했고 태국도 이에 항의하며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마찰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급감하고 이제는 태국 관광지 어디를 가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는 관광업과 꽤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종이었기에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사실 저는 한국 중심의 노선만을 오가며 매너 좋고 질서 있는 한국인 승객들과 함께 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매번 한국인들로 꽉 차곤 했던 비행기는 이제 한국인 관광객보다 승무원 수가 더 많을 지경에 이르렀고 제가 속해 있는 항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대한 항공편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태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 이를 중국인 관광객으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고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 조건을 없애버렸는데요.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중국인들의 태국 입국 폭증으로 이어져 원래 한국 중심으로 운행하던 항공편은 전부 중국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승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항공사 적자는 상당히 컸고 저희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위기에 내몰려 있던 상태였거든요.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지자 저가 항공사를 시작으로 한 태국 항공사들의 줄파산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불황은 저희에게도 코앞까지 다가왔거든요. 그러나 때마침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는 안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으로의 첫 비행을 떠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인들이 꽤나 수준이 낮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 중심으로 비행을 한다고 해도 중국인들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꼭 문제가 생겼다 하면 중국인들의 짓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본토를 직접 비행하며 모든 비행기 좌석이 중국인들로 채워진 상황은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더군요. 이들은 정말 그동안 경험해본 적 없는 충격적인 진상짓을 일삼으며 피를 말리게 했거든요. 일단 중국으로의 비행을 하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봐요. 나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 엄마예요. 비행기 좌석이 너무 좁아서 아이를 돌보기 힘드니 두 좌석 모두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세요. 나는 허리 환자예요.
이코노미석은 좁으니 내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들이 당연히 추가금을 지불하고 좌석을 교체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나 뻔뻔한 낯짝으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무료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고 저는 그런 중국인들의 두꺼운 낯짝에 학을 떼며 최대한 공손히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꼭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어를 짓거리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거든요. 이봐, 난 중국인이라고. 어떻게 감히 소국 따위인 당신이 대국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지? 비즈니스석이 안 된다면 당신의 승무원 좌석이라도 내놔. 저는 처음에 번역기가 고장난 줄 알았지만 중국인들은 정말로 중국 국적자면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공짜에 환장하는 민족이었기에 기내식 시간대도 상당한 곤욕을 치러야만 했죠. 이들은 잠시 화장실 때문에 자리를 비운 승객의 기내식까지 전부 훔쳐먹었으며 자신은 비싼 돈을 주고 비행기에 탑승했으니 기내식을 5개만 더 가져오라며 비행기를 못 타본 자신의 가족에게 줄 거라며 당당하게 요구했죠. 가장 저렴한 특가 좌석을 예매해놓고 그런 말을 하더니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졌고 그에게 남은 기내식이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인들이 아니었으면 진작 망했어야 할 후진국 항공사 놈들이 감히 중국인의 말에 말대꾸를 해? 나는 내 친구와 가족들을 전부 동원해서 이 항공사에 대한 악평을 남길 것이고 우리 중국인들이 이용해주지 않는다면 이 항공사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멸망해버릴 거야. 그러나 이 중국인의 난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국인들은 박수를 치며 그의 말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저는 중국인들의 낮은 수준의 학을 떼며 한국인 승객들과 함께 비행을 했던 나날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늘 비행기에 탔을 때와 내릴 때 친절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는 등 늘 저를 힘이 나게 해주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아무리 처음 보는 승객들이더라도 노약자나 아이들이 보이면 무거운 짐을 대신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등 마치 당연하다는 듯 친절을 베풀며 모든 승객들에게 감동을 주곤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간 좌석은 어찌나 깔끔하던지 전 좌석이 한국인들로만 채워졌던 좌석은 따로 청소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서 저를 포함한 승무원들 모두는 도대체 한국인들의 정체는 뭘까 하며 깜짝 놀라기도 했죠. 한국인들은 개인적인 쓰레기를 전혀 남기지 않았을 뿐더러 기내식을 깔끔하게 먹고 음식을 흘리면 반드시 뒤처리를 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건 자신의 아이의 대변이 들어있는 기저귀까지 전부 기내에 버리고 가는 중국인들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어찌나 정숙하던지 저는 전 세계인들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매너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매우 잘생겼고 피부도 하얘서 더욱 좋아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한국인들과의 비행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일이 되었고 이제는 중국인들에게 하루 종일 시달리는 상황에 저는 매일같이 절망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마사지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거리는 이제 중국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중국인들은 각종 말도 안 되는 기행으로 부모님을 괴롭혔거든요. 이들은 멀쩡히 마사지를 받아놓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니 돈을 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든지 마사지 오일을 몰래 훔쳐간다든지 하며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마사지를 받다가 힘이 풀렸다며 대소변을 보는 정신 나간 중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힘이 풀렸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고 중국인들은 그저 마사지 직원을 골려주기 위해서 기행을 일삼았던 게 분명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몰려든 이후 갑자기 마사지 직원들이 줄줄이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마사지 직원에게 성적인 희롱과 추행을 밥 먹듯이 했고 심지어 푼돈을 쥐어주고 강제로 일을 벌이려고 하는 믿기지가 않는 야만적인 행동을 일삼았기에 이에 너무나도 시달린 직원들은 눈물을 머금으며 자신의 생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일이 터지기만 하면 한국인 인척을 하며 상황을 빠져나가려고만 했죠. 지금은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더 이상의 한국인 우대는 찾아볼 수 없음에도 이들은 국제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이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한국인들은 팁까지 쥐어주며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를 표했지만
중국인들은 푼돈을 주면서도 그 이상의 서비스를 원하다니 저는 한국인들이 사라진 이후 완전히 바뀌어버린 태국의 분위기에 울적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누굴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제 일자리나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중국인 승객들이 늘어나자 태국 승무원들은 중국인들의 감당이 안 되는 진상짓에 상처를 받고 전부 퇴사를 했으며 심지어 기장들도 중국으로의 비행은 너무나도 힘들다며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운행을 하지 못한다며 파업을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 중국인 관제사는 영어 자체를 아예 못해서 모든 명령을 중국어로만 구사했고 또 중국의 영공은 안전 비행거리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어서 마치 시장판처럼 항공기들이 여기저기 얽혀 있었고 기장은 이러다 분명히 사고가 난다며 운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저로 하여금 큰 혼란을 주었고 저는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근무를 해야 했죠. 그런데 쏨은 너무나도 천하태평하더군요. 그녀는 저와 같은 항공사 승무원으로 같은 마을 출신이기도 한데요. 그녀의 부모님 또한 저희 부모님의 마사지 가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기에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꽤 친하게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쏨은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태국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면서 태국인 관광객도 한국에 가지 않으니 한국 경제도 붕괴 직전에 놓였을 거라며 기세가 등등하더라고요. 사실 그녀는 저처럼 한국을 동경하는 듯 보이다가도 또 한국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한국 남자는 얼굴도 하얗고 잘생겼고 또 키가 커서 좋다며 환장을 했지만 한국 여자에게는 심한 열등감을 느끼곤 했거든요. 쏨은 피부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친구로 까무잡잡한 자신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과 노력을 투자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피부색이 하얘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녀는 상당한 돈을 쓰고도 한국 여자들처럼 하얗게 되지는 못했죠. 또한 그녀는 다른 태국인들처럼 키도 작았기에 그러한 신체적인 열등감 때문에 한국 여자들에 대한 질투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쏨은 한국인 승객들에게까지 열등감을 표출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한국 남자 승객들에겐 한없이 친절했지만 한국인 여자 승객들만 보면 틱틱대며 불친절하게 대했거든요. 그래도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쏨을 그저 어린아이 어리광 보듯 이해하고 넘어가곤 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쏨은 한국 여자들은 하얗게 보이기 위해 얼굴에 하얀 물감을 칠하고 다녀서 그런 거라며 세수를 하면 자신과 같은 피부색일 거라며 자신은 저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곤 했는데요. 저는 자신의 월급의 70%를 미백 화장품, 미백 피부 관리에 쓰는 그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지만 아무튼 그녀와 제 한국 사랑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이러한 자신감도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중국인 관광객들의 낮은 구매력과 형편없는 시민의식은 한국인 관광객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을 잃음으로써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경제 위기는 저희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했죠. 사실 승무원인 저희는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과 큰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태국 GDP의 50% 이상이 관광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듯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의 부모님도 관광산업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 감소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위기는 저희 부모님의 마사지 가게를 거의 폐업 직전의 상태로 만들었고 쏨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은 중국인들의 도둑질과 배째라식 흥정에 아예 망해버렸다고 하더군요. 태국의 관광지 거리는 현재 초토화돼서 이젠 폐업한 가게가 운영 중인 가게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라고 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쏨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동공이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겉으로는 강한 척을 하곤 했어요. 한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던지. 그러다 한 번은 항공사 면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면담 주제는 항공사가 매우 어렵다는 주제였죠. 그런데 쏨은 뜬금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항공사가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한국은 태국보다도 더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상태거든요.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한국을 이길 것이고 태국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한국의 모든 것을 가져오겠죠. 그러자 독일인 상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쏨씨 말고도 수많은 태국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더군요. 도대체 태국인들은 한국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태국은 관광업의 국가의 미래가 달린 국가로 현재 태국의 가장 큰 고객인 한국이 사라진 이후 완전히 국가 경제가 붕괴된 상태기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한국은 태국과는 달리 세계적인 경제대국입니다. 도대체 어떤 선진국이 관광업 같은 저부가 가치 산업에 매달리며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의지한단 말인가요? 들어보세요. 한국은 수출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강국이고 실제로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과 같은 첨단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며 전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있고 당장 태국만 하더라도 가정집이나 관공서에 거의 90% 이상이 한국산 제품들로 채워져 있죠. 즉, 세계는 알게 모르게 전부 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든 말든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국의 GDP에서 관광산업에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고 애초에 한국은 관광산업을 키울 생각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인적 자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만 해도 태국의 전체 GDP와 맞먹을 정도로 한국은 반도체라는 최신 기술을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2023년에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세계 최대 메모리칩 생산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애플, 테슬라,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하여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부터 데이터 센터,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핵심 부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한 메모리칩의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메모리칩의 80% 이상이 한국 기업에서 생산되고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만 해도 연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며 삼성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이익만 해도 태국의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의 매출이 아닙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매출만 해도 태국의 1년 예산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한국은 더 큰 수익을 얻을 뿐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없어서 국가 경제 자체가 붕괴되었고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들 보고 제발 돌아오라며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제발 반도체를 팔아달라고 애원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니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애원을 하는 이러한 상황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는 국가인지를 알 수 있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도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거든요. 현대나 기아 같은 기업들은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일 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와 수소 동력 자동차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죠. 현대와 기아는 1년에만 수십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더러 최근에는 전기차 사업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가파른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벌어들이는 수익만 해도 태국의 전체 기술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도 훨씬 높다니 말이죠. 이게 바로 기술 강국의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지만 관광업 같은 저부가 가치 산업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좌지우지되며 언제든 망할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제발 물건 좀 팔아달라는 고객들이 줄을 섰을 정도니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쏨은 꽤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녀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확신했고 이러한 확신이야말로 자신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모양이었는데 그러한 원동력이 박살이 나면서 엄청난 멘탈적인 혼란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사의 논리에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도 이내 한국이 태국을 먼저 차별했고 태국은 피해자일 뿐인데 어째서 한국 편을 드는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하지만 상사는 독일인답게 매우 침착하고도 냉정했습니다. 그는 일순간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도대체 누가 피해자라는 건지 모르겠군요. 현재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태국인들 중 80%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불법 체류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각종 범죄 행위를 일삼으며 한국을 망치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 내에는 약물 유통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러한 한국 내 약물 문제의 95%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이 태국인들을 잠재적 불법 체류자 취급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처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태국인들은 매우 괘씸한 게 당연하죠. 한국은 태국인들을 위한 각종 완화된 취업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주며 태국인들을 호의로 대했는데, 태국인들은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각종 불법적인 일에 관여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잠재적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막자 태국인들은 한국이 인종차별을 한다며 시위를 하며 한국인 관광객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기술 강국으로 삼성과 현대, 기아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태국에 공장까지 지어주며 그야말로 태국의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그런 고마운 국가에 돌을 던지다뇨.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죠. 현재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태국은 국가 경제 괴멸 직전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태국과 사이가 좋았을 때보다 더욱 큰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태국 방문객 감소의 결과로 한국으로의 불법 이민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관광비자 초과 체류, 불법 노동, 지하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태국인들의 유입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은 그간 불법 일에 종사하는 태국인들을 수도 없이 검거해왔지만, 검거하는 만큼 다른 예비 불법 체류 태국인들이 물밀듯 밀려들어오니 상당한 혼란과 위협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공권력을 더욱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약물 문제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많은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낮은 태국인 관광객들의 저가 여행보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제력이 높은 국가에서 온 고액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더욱 이득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쇼핑과 숙박, 서비스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며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여왔죠. 그리고 한국은 첨단 의료 시스템을 통해 성형수술과 고급 치료 등의 의료 관광을 유치하고 있는 국가로, 이는 태국 같은 구매력이 낮은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태국인들의 부재는 자연스레 한국이 고급 관광객 유치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구실을 만들어주었고, 이는 실제로 서유럽 출신의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한국에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죠. 물론 태국인들은 한국에 불평을 하면 안 되겠죠. 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바로 서유럽과 미국 같은 구매력 높은 국가고, 태국도 마찬가지로 구매력이 낮은 같은 동남아 출신의 관광객들은 그다지 반기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양국의 관계 악화로 인해 태국은 국가 괴멸급의 피해를 입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본 상황인 것입니다. 상사의 말에 쏨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쏨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 모양이었고, 또 진짜 피해자는 태국이 아닌 한국이었다는 사실도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던 모양이었죠. 그러나 상사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고, 저희 모두를 경악해 하더군요. 자, 할 말 없죠? 그렇다면 본격적인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항공사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 이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노선은 돈도 안 되고, 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노선도 대폭 축소해야 했죠. 특히나 중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저가 항공만 이용하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항공사는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자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안내문을 살펴보시고 명단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는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쏨은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명단을 2번, 3번 확인해 보더니 이내 오열을 하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 거죠? 제가 해고를 당하면 저희 가족은 정말 끝이라고요.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이후로
부모님의 가게는 폐업 처리한 지 오래고 저까지 돈을 벌지 못하면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고 만다고요. 하지만 상사는 매우 냉정했어요. 글쎄요, 개인 사정을 왜 회사에 따지는 건가요? 그리고 당신의 고객 서비스 평가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당신은 승객들에게 불친절하고 무례한 서비스를 하기로 악명 높고 이렇듯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아나무인한 태도로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했고 이제야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당신만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꾸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 경비를 불러 쫓아내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살아남았다고 해도 한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저 또한 곧솜과 같은 처지가 되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저희 항공사는 심각한 적자로 항공편을 대폭 축소한 상황이고 이제 아무도 태국에 오려고 하지 않아서 그러한 노선 축소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태국인들 모두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저는 이젠 제발 한국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기원하며 간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